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 계룡금산 출신 김종민입니다. 제가 국회 법사위원으로 어제 그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지금 우리 여론에 또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제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책임지고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의 40대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서울법대 50, 60대, 5, 60대 그 다음에 남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법대 출신이 7명. 한 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 이미선 후보자가 들어가면 이제 유일한 지방대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좀 헌법재판관을 좀 다양하게 구성해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추천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런 쟁점은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온통 주식 얘기밖에 없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하는 날 아침에 사실 좀 놀랐습니다. 야, 판사가 이렇게 주식을 많이 했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박지원 대표님은 이제 아침에 우리 회의 시작 전에 국회에서 뵀는데 뭐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인사 추천을 하느냐. 그래서 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답변들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신문에 났던 거 또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게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야당 의원들 주장이 언론에 확산되면서 국민들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이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다. 다시 한번 사실이 뭔지 한번 가려봐야 된다. 자, 그래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인 거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 3가지부터 확실한 사실 3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18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주식 투자를 한 게 이 부부의 전 재산의 80%, 42억에 35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이게 사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게 문제가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국민들께서도 만약에 부정적인 여론이나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단순히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고 문제 삼는 건 아닐 겁니다. 이런 거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아니 공무원이 판사가 주식 투자에 이렇게 전념했냐? 일은 안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무슨 내부 정보 가지고 한 거 아니냐? 부당이득을 취한 거 아니냐? 어떻게 35억이나 되는 돈을 주식으로 벌었냐? 아니 개미들은 맨날 돈을 잃는데.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35억이라는 주식이 큰 돈인데 문제는 이게 이 사람이 뭐 주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혹은 뭐 부당하게 뭔가 작전을 해서 버는 게 아니고 이 남편이 로펌을 다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신고된 세후 세금을 낸 수익이 연봉 한 5억 3천 정도 된답니다. 그럼 5억 3천 가지고 한 7, 8년 모으면 이게 한 40억이 넘는 거예요. 생활비는 그 이미선 후보자가 받은 월급으로 했다고 그러고 그 외에 모든 돈은 다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5억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얘기는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한 20% 정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주식 투자로 이렇게 35억을 버는 게 아니고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35억 소득을 거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을 전부 다 주식에다가 투자한 겁니다. 사실상 저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35억 주식 투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나경원 의원이 2004년인가요? 2004년에 17억짜리 상가를 사가지고 2010년, 6년 후에 30억에 팔았습니다. 13억을 벌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야당, 그때가, 우리 당에서, 나경원 의원 문제를 가지고 뭐 문제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뭐 국회의원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소득이면 부동산도 괜찮은데 부동산하고 주식 중에 어느 게 낫습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 아닙니까? 시장 경제 주식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탓할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니 이미선 후보자가 판사였는데 판사 명의로 6억 4천의 주식이 있지 않았느냐. 예,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팩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현직 판사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했냐? 뭐 보유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런 겁니다. 18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18년 동안 생활비를 이 이미선 후보자가 받은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 이 변호사가 벌은 소득은 다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이제 저축을 한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이미선 후보자가 번 돈으로 했다면 이 남편 명의의 이 저축이나 주식 투자도 이 이미선 이 부인의 몫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6억 4천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18년 동안 생활비를 댄 거에 절반 정도. 이미선 후보자, 즉 부인의 몫이 한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주식으로 배분을 해놓은 거다. 저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가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6억 4천을 명의를 해놓은 거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단지 그 부인이 벌은 돈으로 다 생활비를 썼으니까 그 부인 명의로 재산을 좀 분배를 해놔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였다면 그거는 뭐 이해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엄밀하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가 자기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좀 문제다. 그래서 그 주식 말고 현금으로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여간 이 문제가 과연 이 헌법재판관의 적격 부적격을 가를 만한 정도의 사안이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토론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덕 기준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적어도 판사라면 자기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부당하다, 부적격이다. 만약에 우리 국민 눈높이가 이렇다면 이미선 후보자는 아마 임명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썩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라면 본인이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명의로 해놓은 게 아니라면 자기가 주식을 직접 한 게 아니라면 그 정도는 결격 사유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라면 이미선 후보자가 근본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그저께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아침부터 쭉 포털에 있는 신문, 언론 기사들 제목을 봤습니다. 그 제목들 몇 개를 뽑아볼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혹시 이게 사실이 아닐까? 그래서 문제라고 지금 여기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문제 삼는 게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건 팩트체크가 필요한 문제다. 첫 번째, 주식이 본업, 재판은 뒷전. 제가 이거 한 4시쯤에 제가 이
포털을 봤는데요. 그 청문회장에서. 그때까지도 헤드라인으로 떠 있더라고요. 주식이 본업 재판은 됐죠. 이게 야당 의원이 아침에 질의했던 그 발언이에요. 이게 그대로 언론에 이제 확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선 후보자가 판사인데 판사가 일은 안 하고 주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건 뭐 청문회 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근데 사실이겠어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판사잖아요. 대한민국 판사실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식 사이트에 접속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핸드폰으로 한 거 아니냐? 모바일 앱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선 후보자가 자기는 주식 앱을 깔을 줄도 모른대요. 만약에 이게 의심스러우면 야당 의원들이 자, 핸드폰 내놔라. 한번 포렌식 한번 해보자. 아, 그랬으면 아마 했을 건데 아마 현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도 그 말을 그냥 수긍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미선 후보자 그때 하루 종일 답변하는 걸 보면 그 이미선 후보자가 그렇게 뭐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핸드폰 앱으로 주식 투자를 해놓고 거짓말을, 그건 완전히 위증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미선 후보자 얘기가 그래요. 자기 18년 동안 주식을 한 주도 해본 적이 없다. 단지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할 때 남편이 자기 명의로 해놓은 그 주식, 그게 대략 올랐나 내렸나, 그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도 자기는 관심이 없었다. 단지 매년 이게 뭐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 정도 그냥 가볍게 관심을 가졌던 거다. 저는 뭐 이미선 후보자가 그럴 거였다고 봅니다. 남편이 하는데 부인 명의로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때 부인들한테 거의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깡통이 돼가지고 다 이제 털려가지고 부인들한테 이제 고백할 때, 용서를 구할 때나 가서 얘기를 하지 잘 얘기 안 하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게요, 박지원 대표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처음에. 아니 5,000번이 넘게 주식을 했다는 거야. 이게 장부를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으로 임명하나? 막 이렇게 막 추상같이 얘기하시더라고. 근데요, 일단 판사 본인이 한 건 당연히 아니고 이 남편이 한 것도 이게 전체가 한 5,000번 되는데요. 5,000번에서 6,000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15년 동안 5,000번을 했다고 하니 아무리 15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뭐 하루에 몇 번씩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제 100주를 하루에 팔 수가 있잖아요. 자, 100주를 내가 이제 그 매도를 했다. 그럼 100주가 누가 한 사람이 100주를 그냥 다 사가 버리는 게 아니랍니다. 저도 그걸 알고는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와서 10주 사가고 또 5주 사가고 20주 사가고 10주씩 이렇게 10번. 그러니까 한 번 매도를 했는데 이게 기록으로는 10회 거래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5,000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이미선 후보자 남편이 주식 거래를 대개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로 한 겁니다. 이러면 이 정도 갖고 문제 삼을 일은 아니죠. 그 우리가 이제 그때 청문회에서 내내 어떻게 5,000번씩이나 이게 주식 전문가 아니냐. 그냥 우리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이나 해라. 이러고 이렇게 추궁을 하고 공격을 했잖아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겁니다. 기사 제목이. 이것도 한 3시, 4시까지 올라가 있던, 하루 종일 떠있던 제목이에요. 한국당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떠있던 겁니다. 내부 정보 이용에 24억 부당이득 의혹.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미선 후보자 본인이 안 했더라도
만약에 남편이 했더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더 이상 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검찰 수사받아야 됩니다. 범법행위예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참 이것도 무책임한 거짓 정보예요. 한 야당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1년도에 이 남편이 주식을 처음 시작했대요. 그때 1,100만 원으로 시작했답니다. 2018년 작년 주식 총액이 35억입니다. 그러니 1,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5억까지 3,000배 이상을 소득을 올렸으니 이게 개미들은 다 돈을 잃는데 너는 무슨 재주로 이렇게 돈을 벌었냐? 너 부당하게 내부 정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러고 막 몰아붙여요. 참 이게 엄청난 이 가짜 정보거든요. 자, 1,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5억 맞아요. 그런데 이게 주식으로 번 돈이 아니고요. 35억이. 이 남편이요. 로펌에서 한 8년 근무를 했나요? 그래서 연 5억 3천 정도 평균 연봉이 5억 3천이었답니다. 그걸 다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생활비는 이 이미선 후보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동산에 일체 투입을 안 했어요. 예금도 안 했어요. 다 주식 투자만 한 겁니다. 거의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40억 투자해갖고 지금 35억 남은 거예요. 그래서 5억 마이너스입니다.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에 벌은 돈 다 투자해서 사실 손해봤다. 그래서 이 야당 의원이 1,100만 원 가지고 35억으로 부풀렸다. 이 엄청난 부당이익을 거뒀다. 이거 가짜 뉴스죠.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무책임해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청문회 나온 후보자를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이런 무책임한 발언 이걸 청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좀 청문을 해주셔야 돼요. 다 기록했다가 선거 때 이거 다 추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화나요 정말. 내부 정보 이용해서 24억 부당이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1억부터 35억까지 24억이 부당이득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합법적으로 벌은 소득 가지고 다 메꿔 넣어서 35억이 된 거를 그건 빼고 그냥 주식 액수가 11억에서 35억 됐다고 24억이 부당이득이다. 아이고 참. 또 이제 내부 정보 얘기를 하는 게 또 이런 겁니다. 자, 삼강글라스라고 하는 회사에도 주식을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강글라스라는 회사가 거래 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래 정지 직전에 이 이미선 후보자 남편이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정보를 알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식 전문가한테 확인해 봤어요. 이런 경우 과연 이게 내부 정보 혐의가 있냐 없냐. 그랬더니 딱 아주 단칼에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회사 주식을 다 팔았다면 그것은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거래 정지 전에 매각한 거다. 근데 만약에 일부만 팔았다면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만약에 거래 정지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거래 정지라는 건 뭐냐면 다 날린다는 거거든요, 주식을.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그 회사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3분의 1 정도인가?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주식만 파는 거예요. 그 본인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니, 주식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또 주식이 오르면 또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근데 실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5억 까먹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부 정보를 했다면 이 사람이 돈을 까먹었겠어요? 돈을 벌었어야죠. 그 자기 로펌에서 받은 돈 가지고 계속 투자해가지고 돈을 메꿔 넣어야 됐겠습니까? 저는 이 내부 정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어떤 야당 의원은 이게 무슨 작전 세력의 패턴이다. 주식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작전 세력의 패턴이다 해갖고 뭐 공시한 날 직전에 주식을 샀다. 거래 정지한 날 직전에 주식을 팔았다. 거의 이 사람 혼자 그랬어요. 만약에 작전이었다면 혼자 작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작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의 패턴은 이 10년 동안, 2012년부터 6년이죠. 6년 동안에 수십 번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이게 내부 정보 혐의가 있다. 뭐 지금 뭐 고발한다고 그러고 고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주식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0. 내부 정보 가능성은 0%라고 합니다. 그냥 주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 개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좀 손해 본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이 자기가 변호사로 일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35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돈 버는 사람, 돈 많다고 우리가 구박하는 게 시장 경제 맞나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하게 벌은 돈, 정당하게 돈 번 부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국민들 아니에요. 부당하게 번 거, 뭔가 야로가 있는 거, 뭔가 특권을 누려서 버는 거, 그거를 국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부 정보를 24억 부당히 등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가니까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이거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문재인 청와대에서 인사 추천할 수 있냐.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저라도 앞장서서 반대하죠. 제가 인사청문위원 아닙니까? 법사위원이잖아요. 제가 조국 수석에 전화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저라도 항의하죠. 이렇게 가짜 정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며칠째. 전 너무 답답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이 이겁니다. 자기가 주주인 회사 재판 맡아 유리한 판결. 이게 제목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것도. 이런 사람 어떻게, 아니, 이건 헌법재판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판사라면 이건 바로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판사 그만둬야죠. 저는 야당이요, 이런 주장을 해놓고 왜 헌법재판관 반대만 하고 이 사람 판사 그만두라는 얘기를 안 하나 몰라요. 자기들이 한 말이 이게 사실이면 판사를 그만두라고 해야죠. 검찰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판사가 재판을 한 거는요, 삼성화재에 대한 재판이에요. 이 삼성화재가 뭐냐, 이 남편이 갖고 있던 주식이 이테크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테크라는 회사가 삼성화재에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입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화재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삼성화재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그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 이테크의 이 재판의 그러니까 이 재판의 결과가 이 이테크라는 회사에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아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아니, 저도 삼성화재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그럼 저하고 관련된 재판, 아니, 저하고 관련돼 있는 거, 삼성화재에 대한 재판이 저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아니, 삼성화재 저랑 관련 없죠. 저는 이것도요, 정말로 이런 왜곡과 과장, 매도하는 거거든요. 아, 답답해요. 주식이 본업, 재판은 뒷전, 내부 정보 이용해서 24억 부당이득, 자기가 주주인 회사 재판 맡아 유리한 판결. 정말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요, 하루 종일 언론을 통해서, 야당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됐어요. 아니, 어떤 국민이 그런 사람 헌법재판관 시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화를 내건 반대를 하건 눈높이에 안 맞고 다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뭐 국민들이 판단이 물론 달라지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이미선 씨가
저는 헌법재판관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한 개인을 정치 권력이, 정치가, 국회의원이 또는 언론이 이런 한 개인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거짓 정보로.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전 정말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려면 아무리 그래도 판사인데 가족들이 그렇게 35억씩 주식을 하면 어떡하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는, 우리 국민의 윤리기준에는 그것도 안 된다. 만약 그게 토론 쟁점이었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판사가 당신이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생활비로 낸 거에 대한 배분이라 하더라도 주식을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 게 판사로서 합당하냐? 그건 토론이 돼요. 저는 그게 토론이 됐다면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식이 본업이고 재판은 뒷전이고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 24억 올리고 자기가 주주인 업체에 유리한 판결하고 이런 식의 가짜 정보를 가지고 헌법재판관이 되니 안 되니 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참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이게 의미가 있나 좀 정말 회의적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거 좀 바꿔주셔야 돼요. 정말 마지막으로 쟁점일 수가 있는 것들, 판사 가족이라면 주식 투자는 좀 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나경원 의원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괜찮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장 경제에서는 부동산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는 정말 시장 경제에 안 좋아요. 예금이 좋을까요? 전 예금보다 주식 투자가 훨씬 좋다고 봅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왜 왔습니까? 일본에 있는 노인 세대가 돈 가지고 다 예금만 하는 거예요. 우체국에다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가요. 다 돈 많은 부자들이 그냥 예금하고 안전하게 예금하고 부동산하고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시장 경제가. 그래서 저는 공직자의 가족이 주식 투자하는 게 안 좋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 의견이에요. 반대하실 분도 계시고 이건 토론이 가능한 주제라고 봅니다. 토론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판사라면 자기 명의로, 비록 자기가 직접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전 이건 충분히 토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징계를 받거나 뭐 법적으로 위반다 이건 아니죠. 근데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을 박탈할 만한 혹은 부적격을 결정할 만한 그런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대목이에요. 만약에 판사였다면 만약에 자기 재산을 서로 분배하는 부부간에 분배하는 차원에서 6억 4천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 뭐 예금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예금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1.5% 금리에다가 예금 채권 이렇게 놓으면 그거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그렇다면 저는 펀드 있잖아요. 펀드.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니라 펀드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펀드는 예금보다는 좀 수익이 높거든요. 물론 뭐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지만 그 운이 없는 경우고 또 운이 좋으면 뭐 10%짜리 펀드도 있는 거니까요. 그 펀드에다가 아마 투자를 해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좀 아쉬운데 사실은 이런 게 우리 법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또는 공무원이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 뭐 윤리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뭐 이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뭐 금태섭 의원은 뭐 판검사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 배웠다 그러는데 제가 뭐 판검사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배운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금태섭 의원만 배운 것 같고 하여간 판검사가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건데 우리 법률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 고위공무원. 판사로 따지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부장 이상, 뭐 국회의원, 장차관 이런 고위공무원들은요.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그 직위에 올라가면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백지신탁을 해야 돼요. 이 백지신탁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관이 되면 백지신탁하든지 팔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판사일 때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단지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게 더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안 매겠다. 그런 각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을 하든지 펀드를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번 이미선 청문회를 통해서 얻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판사, 공직자 가족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액수가 어떻든지 간에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부당한 방법이 아니고 주식 거래를 했다면 저는 장려할 만한 일이다. 시장 경제에서는 좋은 일이다. 전 부동산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 판사, 검사가 본인 명의로 또는 공직자가 본인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어떤가? 뭐 전 있을 수는 있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 하지만 직접 투자, 즉 어떤 특정 업체에다 투자하는 건 혹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펀드 아니면 뭐 골치 아프고 그냥 예금 그렇게 하는 게 낫다. 뭐 판검사분들이나 우리 공직자들 분들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이미선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이거 법으로까지 만들 사안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한번 새겨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선 후보자 엊그제 처음 봤어요. 저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헌법재판관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단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거짓 정보가 국민들한테 유통되고 국민들이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안 된다고 해서 돌을 던지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낙마하고 이건 옛날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을 생사를 손가락으로 또 그 관중들의 함성으로 생사를 좌우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이 정보 속에 이 거짓 정보들 잘못된 정보 이거 걸러내고 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판사 가족이 이렇게 많은 규모의 주식을 했다. 이게 괜찮으냐?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 하도 되느냐? 자기 명의로 비록 자기가 하진 않았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문제냐? 이 토론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직접 판사가 했느니 안 했느니 뭐 5,000번을 했느니 아니면 뭐 내부 정보를 했느니 자기 관련된 판결을 유리하게 내렸느니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다 털어내고 이 흙탕물이 쫙 가라앉고 남은 맑은 물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보시고 최종 판단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대통령께 한번 건의를 한번 세게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민의 팩트체크.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거짓정보 끝까지 파헤쳐서 우리 김종민이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